네, 레인보우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휴가에서 돌아온 송채경아입니다. 제 옆에는 최민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민영입니다. 네, 되게 잘 지내셨어요? 네,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네, 휴가 저는 조용한 집에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네. 조용하게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네. 최고의 휴가를 보내셨네요. 네, 아무도 없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최민영 기자 요새 또 기획하고 있는 뭐 영상 있나요? 저는 그 요즘에 장안의 화제인 유튜브 채널 충주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알아요. B급 유머로 네. 되게 유명한. 네. 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충주시청 홍보 담당자분을 제가 지난주에 만나고 와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편집을 네. 하고 있어서 편집 되게 부담이 있겠네요. 재밌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홍보 담당자분이 워낙 재밌는 분이셔가지고. 그래요? 네. 그 어떻게 재밌는지 궁금하시다면 한겨레 TV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플러스에 나옵니다. 네. 언제 나오나요? 그거는 매일매일 확인을 해주시면 언젠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네, 네. 재밌을 것 같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럼 오늘 레인보우에서 어떤 뉴스를 다룰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뉴스는 한국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이죠. 이 내용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두 번째 뉴스는 최근에 이제 기자 폭행으로 굉장히 논란을 빚고 있죠. 이영훈 서울대학교 전 교수가 명예교수가 아니었다라는 한겨레 단독 기사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한국당 지도부를 향해서 허수아비다라면서 쓴소리를 했는데 이 내용 뭔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김민혁 군 16살인데요. 이 중학교 친구들이 이 김민혁 군은 난민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는데 김 군 아버지는 난민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라고 해서 그 내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한국 정부가 그 전략물자 수출 심사 간소화 우대국 목록,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화이트리스트라고 하죠.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일본을 빼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사실 이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바꾼 건데 이 내용을 보면은 가 지역이 있고 나 지역이 있습니다. 가 지역이 화이트리스트겠죠. 가 지역은 그 바세나르 협정 등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총 29개 국가가 있는데 이거를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로 이번에 채로 나누기로 하고 가의 2 국가로 일본을 이제 추가하기로 했다라는 건데 가의 2 국가라는 거는 뭐냐면 이 국제 수출 통계 가입국이긴 한데 이 수출 통제 체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 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라는 건데 이제 일본이 유일한 거죠. 이번에 새로 생겼으니까. 어쨌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를 이제 배제한 것과 비슷하긴 한데 그것보다 약간 제재가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별 허가 심사 기간이 90일 정도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의 1, 2 지역으로 분류가 되면 심사 기간이 5일에서 15일로 늘어나는 정도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정부가 뭐라고 설명을 했나요? 그 오늘 성 장관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수출 통제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고시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배제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 정부와 공식적인 협의를 하지 않고 있죠. 근데 한국 정부는 이제 협의를 일본이 받아들이면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는 아직까지 분석 기사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약간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이제 우리가 WTO에 일본이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우리나라를 배제하기로 하면서 WTO에 제소하겠다라는 게 한국의 논리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한국도 예를 들어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일본을 배제하면 그게 좀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앞으로 우리가 WTO 제소 때 이게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없냐라는 부분에서 좀 궁금했는데 안 그래도 브리핑 끝나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번 조처는 국내법과 국제법의 틀 내에서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다. 상응 조처가 아니다라고 이제 못을 박은 거고 향후 WTO 제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내법과 국제법 틀 내에서 적법하게 취해진 조처라 영향이 없다고 본다라고 일단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우리가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사 댓글은 좀 어땠나요?
어땠나요? 네, 댓글은 아무래도 그 일본 불매 운동이 지금 한 달 정도 뜨겁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정부의 조처를 좀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한 분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방침을 지지합니다. 철저한 불매 운동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정부를 지지하는 분도 계셨고 네. 또 어떤 분은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아베는 반드시 무너진다 라면서 노 아베라고 아베 총리를 비판하는 댓글을 남겨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일본 아베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여론들이 많다 보니까 이 댓글도 그런 위주로 좀 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두 번째 뉴스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요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했고 그 뉴라이트의 대표적인 인사죠. 네. 그래서 이 교수가 그동안 서울대 명예교수라고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제 오늘 한겨레에서 확인해 보니까 서울대 취재를 해보니까 명예교수가 아니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명예교수라고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그 명예교수가 되는 자격이 서울대 교수로 15년 이상 재직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 교수 같은 경우에는 2002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그러니까 15년 약 조금 안 되게 네.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사실 자격 요건이 안 되고 실제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목록에도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이게 보면은 그 기자 폭행에 굉장히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혹시 네. 그 영상 보셨어요? 네,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사실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고 저도요. 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러니까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그리고 저희도 비슷한 일을 하는 그렇죠.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네. 생각하냐라고 그렇죠. 물어보는 거는 사실 기자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행위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러 갔을 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많이 좀 무섭기도 하고 좀 놀라기도 하고 그럴 그리고 것 그 상황을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기자가 뭐 예의에 어긋나거나 혹은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한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가서 이제 물어본 것일 뿐인데 그거에 네. 대해서 막 뭐 욕설 비슷하게 하면서 이제 뺨을 때리는 장면이 정말 충격적인 것 같은데 아이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 네.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영훈 전 교수가 쓴 책 네. 그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있는데 이 네. 책도 사실은 논란의 한가운데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위안부 성노예화는 없었다. 네. 그다음에 일제가 쌀을 수탈해 간 것이 아니라 네. 쌀을 수출한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일제 강점기의 강제 동원을 부정하거나 네. 이런 내용들이 이 책에 실려 있는데 네. 보면은 이 교수가 이 전 교수가 이제 유튜브에서 강연한 거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위안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갔고 일본은 장소만 제공해줬을 뿐이고 장소에 제공해준 거에 대가를 서로 나눠 가졌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네.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고 이거를 또 유튜브에서 전파를 하는 것도 네.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이 기사 댓글은 좀 어땠나요? 아무래도 독자분들도 좀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 교수라던 사람이 사실은 사기꾼이었구나라면서 놀라움을 표현하는 네. 분들도 계셨고 아무래도 거의 15년까지는 안 되지만 어쨌든 네. 서울대 교수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서울대 쪽도 이영훈 교수가 명예교수가 아니라는 걸 알고도 방치한 건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분도 그렇습니다. 계셨습니다. 사실 이영 교사 본인을 소개할 때 서울대 명예교수라고 계속 소개를 해왔거든요. 네.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도 네. 그렇게 소개가 돼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라는 거는 뭐 서울대 홈페이지가 아니라 네. 이 교장으로 있는 이승만 학당이라는 누리집에 그렇게 설명이 돼 있는 건데 네. 이런 식의 것들은 좀 빨리 고쳐야 되지 않나 네.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럼 세 번째 뉴스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그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한국당 지도부를 향해 또 페이스북으로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네. 네, 지금처럼 허수아비 당 지도부 앉혀놓고 잔반들이 준동하는 당의 모습으로는 당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잔반은 몰락한 양반들을 뜻하는 단어인데 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네. 또 뭐 혁신 없는 당은 과거 어용 야당처럼 한순간에 소멸될 수도 있다. 그리고 환골 탈퇴가 무엇이고 분골 쇄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들은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네. 얘기했는데 네. 한국당에서는 사실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게 네. 당대표에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의견도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안 나오겠다고 못을 박았다고요? 네. 네.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지난번엔 탄핵 총리 복귀를 막기 위해서 나서보려고 했으나 지금은 당대표에 나설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니 오해는 안 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홍준표 전 대표하면 되게 독고다이 스타일, 네. 개파 없이 혼자 네.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홍준표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뭐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굉장히 여러 사람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총선을 앞두고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 당이 망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에서 좀 나온 얘기인 것 그렇죠. 같아서 네. 이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비판만 하기보다는 이런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좀 기사 댓글은 어땠나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홍준표 대표가 독고다이 스타일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 모습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홍준표가 제일
굉장히 낫더라. 홍준표 화이팅 이렇게 홍 전 대표를 네.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홍준표 대표가 어떻게 혁신을 논하는가 자기 혁신부터라고 남겨주셨더라고요. 아, 맞아요. 또 본인 자기 혁신해야 될 분이시긴 하죠, 이분이.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의 혁신을 네. 말씀하시는 걸까? 이거는 다른 분이 달아주신 댓글을 보고 좀 짐작을 해봤는데 그 지난 대선 국면에서 그 돼지 발정제 논란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미지도 되게 극복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라고 짚어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이 막말은 사실 자유한국당의 특허라고 그렇죠. 볼 수 있을 정도 너무 네. 막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진짜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러면서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키는 막말들 네.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기사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그 이란 출신 난민이 있습니다. 김민혁 군인데 16살이고요. 이 중학교 친구들이 김 군의 아버지가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나선 거예요. 입장문을 발표를 한 건데 사실 김 군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2010년에 이란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란에서 이제 박해를 받다 보니까 한국으로 왔고 그런 다음에 종교를 개종해서 천주교로 개종을 했고 그래서 이제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여러모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계속 반려가 되고 뭐 소송을 계속 했는데도 패소를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아들 김민혁 군은 지난해에 난민으로 인정이 됐는데 아버지만 난민으로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김민혁 군 친구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뭐 어떤 입장문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그 친구들이 낸 입장문을 보면 일단 같은 이유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아들과 아버지에 대해서 같은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이 1년 만에 정반대의 판결을 그렇죠. 내렸다면서 네. 그 반대 판정이 나온 지난 2019년 8월 8일을 잊을 수 없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내용에 어떻게 비판을 했는지 조금 더 들여다보면 네. 이게 민혁 군과 아버지가 똑같은 가톨릭 개종자고 똑같은 이란인이어서 그 이란에서 배교죄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미성년인 아들보다는 어른인 아버지가 박해 위험도가 아무래도 더 높을 텐데. 그렇죠. 성인이니까 좀 너 책임이 있다라고 볼 그렇죠. 여지가 좀 크겠죠. 그렇죠. 네. 그랬는데 아버지의 상황이 더 주목받는 상황인 건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인데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이 좀 이 상식에 어긋나는 그러니까 이 친구들 표현을 빌리자면 인도주의를 짓밟고 공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법률까지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지는 부정의한 판정을 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난민이라는 지위를 인정받기까지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를 증명해야 되고 그랬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들은 인정을 해줬는데 아버지를 인정해주지 않는 건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기사 댓글은 좀 어땠나요? 아무래도 난민 기사는 사실 항상 악플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기사에도 악플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처음부터 이 민혁 군도 난민 자격이 아니었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근데 친구들 앞세워서 또 아버지까지 인정을 받아보겠다는 거냐라는 좀 이렇게 난민 혐오로 볼 수 있는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도 계셨는데 근데 이 기사에는 좀 이례적으로 선플이 2개나 달렸더라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무려 2개가 달렸는데 선플의 내용은 이게 인간의 존엄성과 약자에 대한 마음을 가진 학생들이 좀 자랑스럽다. 후속 조치를 좀 기다리겠다라고 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나이보다는 생각이 커야 어른인데 무작정 악플을 다는 사람들보다 민혁 군과 그 친구들이 훨씬 어른이다. 너희를 통해서 생명 존중 사상을 배웠다고 남겨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정말 훈훈한 선플이네요. 사실은 의미 있는 기사를 소개를 하면은 댓글이 많이 안 달리기도 하고 사실 악플들도 많은데 이런 선플 달아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 김혁 군의 아버지도 빨리 난민으로 인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레인보우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댓글을 좀 레인보우 라이브 댓글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휴가를 다녀왔는데 반겨주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월님 보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스페이스 코리아님도 컴백하셨네요.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댓글이 있죠? 홍준표 전 대표 기사에 대해서 어떤 분께서 어둠의 여권 홍준표님이라고 평가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게 홍준표님이 알고 보면 다크나이트라는 뜻인가? 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하네요. 엑스맨 뭐 이런 건가요? 아까 그 댓글은 명체인민으로 시작하는 긴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너무 길어가지고 저희가 소개하기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채팅창에 등장한 낯선 좀 아이디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키다리7님, 니나리님, 그리고 김윤진님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제작진이 레인보우 뉴스에 이제 소개한 기사를 링크를 항상 올려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HK님께서 방송 보고 꼭 읽게 됩니다라고 와,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좋은 네. 기사 많이 읽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다른 분들도 꼭 기사까지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레인보우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곧바로 김보엽 기자가 진행하는 뉴스룸 토크 이어지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